2012 타경 375에 이게 2012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부터 약 한 10년 됐죠. 제가 지금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년 전에 제가 이거를 권리 분석하면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한 10년 지나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때만 해도 참 지금보다 반도 몰랐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행동을 했는데 생각하지 않고 뭐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10년 전에 했던 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76번지에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처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저는 제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기 때문에 남항진동이라는 데를 좀 잘 알아요. 이 남항진동이 바로 해수욕장이 있는데 해수욕장 밑에 쪽으로는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에서 이제 해수욕장 뭐 이렇게 있고 그 북쪽으로는 그 강이 이제 남대천 강이 지나가는데 그 다리를 하나 건너가면은 거기가 뭐냐면 강릉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의 거리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평당 한 6, 700만 원씩 하는 땅이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릉에서 제일 비싼 땅이 있는 데가 거기예요. 바로 다리 하나 건너서 한 4, 500m 내려오면 여기 남항진동 해수욕장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항진동 해수욕장에 가지 않아요. 해수욕장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만 매각으로 해서 근데 바닷가와 상당히 가깝고 바닷가와 가까운 쪽에 있는 다시 말하면 해변가가 있고 해변가 옆에 도로가 있어서 그 옆에 커피숍이든지 횟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제가 알기로는 200에서 300만 원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택으로 펜션이나 뭐 이런 것을 지을 수 있을 때는 150 정도, 100만 원에서 150 정도 그 당시에 가득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게끔 되면 이게 100평이 몇 평이죠? 196평 100만 원씩 친다면 1억 9,600이기 때문에 감정 가격 자체도 각계가 같은데 상당히 낮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요런 땅인데 여기 보시면 건물이 하나가 있고 이 땅이 있는데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자,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바닷가죠. 바닷가고 이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 땅이에요, 요 땅. 요 땅인데 봤더니 여기가 이게 도로 포장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일로 바닷가로 다니느라고 우리 땅 가운데를 도로로 쓰고 있더라고. 현황 도로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뭐야? 무허가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적도상 도로는 여기가 지적도상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도로가 없고 여기 보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리로 나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다고 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질려서 나가는 거고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현황 도로는 여기 있는데 현황 도로는 없고 지적도상 도로는 없고 여기는 뭐 남의 땅입니다. 자, 토지 연격 하려면 우리가 낙찰받은 게 이거죠? 여기 도로 있죠, 이렇게. 도로인데 이건 지적도상 도로가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로는 어떠냐? 이쪽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뭔게끔 우리가 낙찰받았는데 뭔게끔 되면 이 땅인데 여기 지적도 없이 남의 땅이죠, 이게. 지적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황 도로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황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뭐야?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땅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옆집에 노인네가 애를 업고서는 이제 손주를 봐주는 것 같아. 이게 나오더니 나한테 이렇게 오더니 어떻게 오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옆에 땅이 지금 경매로 나서 땅 좀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거기 말이야, 그거 맹지야. 이 집 이 땅, 이거 우리 거야. 그래서 내가 표시해 두느라고 이렇게 어떤다? 이렇게 갖다 놨어. 이 땅 도로 웃고 맹지야.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면 무허가 건물이 있죠. 네. 여기 무허가 건물 있죠. 그럼 우리가 경매를 할 때 무허가 건물인지 허가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점유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 주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내버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인도명령에 의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우리는 건물을 낙찰받지 않고 땅만 받는 거죠. 그러면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봤을 때는 건축물이 있느냐, 건축물 관리자가 있느냐 없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주자가 있느냐 없느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도로에 대해서는 이건 뭐 건축법상 도로 없이 뭐 현황 도로가 됩니다. 안 되는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것도 몰라갖고 또 할 뻔했더니 그렇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거 그렇잖아 뭐 알라 몰라 이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면 그 사람하고 적대시 하는 얘기를 한마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혹시 여기에 우리가 집이 있는데 이 집에 누가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거주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요. 예?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몇 달 전까지 거기에 맨 무당이 그 신당을 차려놓고 있었거든. 근데 몇 달 전에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지만은 귀신은 그대로 남아있었겠지. 난 하는 얘기에 귀신은 그대로 있겠지. 아, 그래요? 글쎄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없네요. 어더니 아, 그럴 수 없죠. 없죠 그러지 않고 귀신이 아마 있을 거요.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알았고 이게 땅이 이제 문제점입니다. 이 땅인데 지금 포장이 돼 있죠. 네. 그러면 강릉시 조례에 보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걸 보고 무슨 도로라고 한다 건축법에서? 마을 안길. 마을 안길. 제가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먼저 개발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돌아가려면은 마을 안길 이렇게 30년, 40, 50년 된 이런 마을 안길은 취득시효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다? 소송으로 취득시효로 갖고 와서 누구든지 이 땅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두 번째 뭐 지금 보니까 부동산 3법 푼다 그러는데 부동산 3법 푸는 거 한 개도 급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뭐냐면 부동산을 팔고 사지 못하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팔고 사지 못하고 놨기 때문에 잠시 추춤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대로 두고 뭐만 바꾸면 되냐면 공급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부동산 3법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지 하고 가격이 어떻게 된다? 내려가게끔 됐대. 그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것은 부동산 3법을 푼다.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먼저 한다고? 공급을 하는 거. 그것부터 먼저. 공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적률을 제가 보기에는 그 보면 공급하는 게 그 역대 정부는 전부 다 신도시 만들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에 있는 역에서 300m 떨어진 것은 무조건 준주거지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역세권 가까운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내가 보는 토지 공급하고 하는데 신도시 안 만들고 토지 공급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주거 전용 지역, 주거 지역. 1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거 된다? 통합하는 겁니다. 전용 주거 지역은 그냥 1종, 2종 있는 걸 하나로 합치고 1종, 2종으로 된다? 합쳐서 1종하고 3종으로 해갖고 해버리게끔 만들면 땅은 공급하는 건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엔 더 이상 그것만 하지. 왜냐하면 서울 일부에서 부족한 것이 전국에 가서 보면 남아 돌아가요, 지금. 아,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자 보십시오. 저 지방에서 상업지역 살래요? 여기 저기 뭐야? 관리지역 살래요? 아, 상업지역에 그 저기 뭐 10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 10층짜리 짓는 사람이 있어 없어? 왜?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짓는 거야. 사용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지방에 뭐 어쩌고 저쩌고 용적률 넓혀준다.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딱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제일 좋다고요? 역세권을 개발하는 거예요. 역세권을 무조건 역세권에서 여기서 300m 이내는 무조건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전부 다 뭐야? 준주거지역으로 다 바꿔 좀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죠. 아까 도로가 있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은 이 도로를 막어 못 막어? 자, 핵심이 이제 문제점이 다시 말하면 여기 앞에 있는 도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결이 될 게 보면 여기에 있는 요 땅에 도로가 있죠, 여기. 이 도로를 내가 막어요, 못 막어요?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 도로를 못 막는다면 땅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물건의 권리 분석할 때는 그게 핵심인 거예요. 보면. 자, 앞에 있는 지적사항 없는 현황도로 갖고 건축허가 내지느냐.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내가 철거할 수 있겠느냐. 거주자가 없으니까 철수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 내 땅 가운데로 도로를 내가 쓰고 있는 걸 내가 그 도로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경매물권의 권리 분석은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 막아요, 못 막아요? 자,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은, 사진을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시게끔, 자, 보십시오. 여기는 포장이 되는데, 여기 포장 안 돼 있죠? 포장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이거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해변가로 나갈 길은 있죠?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포장이 돼 있다. 그랬을 때는 포장을 했을 때는 허가를 받고 했겠죠. 그럴 때는 막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장이 안 됐고 임의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바닷가 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은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법정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법정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시하는데 이 10년 전에는 이것이 법정상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저한테는 어떤다? 낙찰을 받았을 때에 이 건물 주인이 법정상권이 있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 내가 철거해 못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건물이 법정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선희 사장님 있어요, 없어요? 한 사장님, 법정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해봐야죠. 확인해요. 확인해봐야 되는데 건축물 관리자는 없죠. 네. 그럼 건축물 관리자이 없어도 법정상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뭘로? 세금으로. 다시 말하면 건물을 계산세를 냈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이 건물분 재산세를 내고 있는가를 어떤다?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현장을 다 보고 어디로 갔어요? 이제 시청을 갔습니다. 시청 가서 2층인가에 그 재산세과에 가서 이 남항진동 76번지에 건물분 재산세 내는 것이 있는가 알아보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민원을 보고 있던 그 앞에 있던 남자가 그것은 왜 알아보시려고 하십니까? 아,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정시장권이 성립이 되는지를 알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다면은 민원인님은 제3자시네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 물론 좀 뭐 제3자지만은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가르쳐 주게끔 돼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자기 그 줄에 맨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더만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뭐 했더니 나한테 오더니 우리 저분께서 직접 오시려는데요. 자기한테 직접 오시려는데 좀 가서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갔더니 의자를 하나 좀 여기 앉으세요 그러더라고.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 남항지동 76번지에 거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재산세를 얼마로 내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왜 알아보시려고 하십니까?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경매로 나왔더라도 제3자한테 가르쳐 주지 못하게끔 돼 있는데요. 개인기밀보호법에서 못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아니요. 경매로 나오면은 가르쳐 주게끔 돼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세요? 그러더니 나한테다가 모니터를 이렇게 돌려주고, 자판을 이렇게 주더니, 옆에 앉았는데, 어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찾아주시면요. 제가 즉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입자에 대한 것은 가르쳐 주게끔 돼 있지만은, 세금에 대한 건 가르쳐 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안 그렇게 준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가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안 가르쳐 주고 어떤 경우에는 가르쳐 주고 뭐 이 여러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가서 그걸 안 하러 오고 입찰에 기양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시다면은 누군가 얼마는 필요 없고 그 번지수에 재산세를 내는가 있는 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누군가 얼마는 필요 없습니다. 그 번지수로 뭐만 가르쳐 달라? 재산세를 내고 있는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는 가르쳐 드릴 수 있죠. 염려하셔도. 아, 그 번지수로는 건물분 재산세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법적인 상관 없는 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수강생하고 같이 갔죠. 같이 가서 다 보고 여기까지 다 보고 회도 한 접시 먹었죠. 회 한 접시 이제 다 끝났으니까 회 한 접시 먹는데 우리 수강생이 나한테 물어보죠. 지금은 내가 물어보지 말라 그래. 물어보죠. 뭐 물어봐? 얼마 있죠? 얼마 써야 되죠? 아, 그거를 알으면 돗자리를 깔아야지 왜 강의를 해. 일 1억 2,500이 지금 8,700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여기가 춘천에 있는 그에서 얼마를 빌려줬냐면 1억 천인가를 빌려줬어. 1억 천, 그러니까 1억 빌려줘갖고 최고가가 1억 1,500인가 됐어요. 그 내가 MPL로 사자 그랬더니 1억 뭐 1억 천인가로 얼마를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줄 밖에는 살 필요 없지 않겠냐 해서 내가 수강사한테 얼마 쓰면 9,700 써. 1천만 원 더 주는 거야. 9,700 써. 썼더니 어떻게 됐죠?
다른 사람 다른 1억 1천억. 다른 사람이 1억 1,500 썼죠. 제가 이걸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춘천에 있는 그 신용금고에서 자기네들 것이 적게 낙찰되면은 손해볼 거니까 자기네들이 수배를 다 해가지고 얼마에 입찰 들어가게끔 다 만들어주고 자기네들이 이거 도로 문제 이런 문제 다 해결해 준다고 얘기해가지고 입찰 들어가게끔 만들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내가 느낀 게 딱 뭐냐면은 10년 전에 입찰에 들어갈 때는 감장 가격과 최저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를 보고 입찰의 가격을 결정돼요. 내가 지금 같았으면 이거 감정가가 1억 9,600인 거 알죠? 지금 내가 보면 1억 3천 지르라고 그래요. 지금 같았으면. 그래도 어떡한다? 4, 5천 원 남는다. 그리고 1억 9천 가니까 1억 7천에 저기 공인 중에서 1억 7천 입금 던져. 그리고 우리 얼마? 1억 3천. 뭐, 간단한 공식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제가 그런 판단을 못하고 1억 2,500이고 8,700까지 떨어졌으니까 9,700 한 번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9,700 틀림없이 1등 하겠지. 이런 생각을 이때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서는 경매에서 가격 결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동네에서 가격 뻔히 알고 여기 해수욕장이 있고 뻔하게 여기는 300 여기 150에서 100만 원 가지고 뻔히 알고 적게 잡아도 100만 원이고 뻔히 알면서 감정가 적었다고 적게 낮췄다고 해서 내가 낮게 들어간다? 이런 게 이제 있게끔 되면은 제가 보면 지금 같았으면 이게 보면 제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신권으로도 들어가자 그러죠, 제가. 제가 웬만큼 자신 있지 않으면 신권으로 들어가자 소리를 안 합니다. 지금에 만약에 이런 걸 봤으면 그냥 신권으로 들어가고 신권 가격으로 입찰하라고 그러죠, 지금. 이 집에서 귀신이 산다고 하셨으니 여기 보면 이렇게 비포장으로 돼 있죠. 충청남도 부여군 서천면 진오리 토지만 매각이죠. 건물 매각제인데 529평입니다. 529평인데 5,100만 원을 시작해서 얼마? 2,600까지 떨어진 겁니다. 14년대 2,655만 8천 원이죠. 그러니까 2,619만 6천 원인데 얼마 더 50만 원 더 썼죠. 50만 원 더 써가지고 이게 뭐야? 노금차로 낙찰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땅이 있고 여기에 보면 뒤에 이게 임야고 앞에가 여기에 대지예요. 다시 말하면 경매로 나온 게 요 대지하고 여기 임야고 두 개가 같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뭐야? 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 6번지에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소유자가 최원규죠. 진월이 102번지도 몇 번지죠? 최두섭이가 됐죠. 그래갖고 뭐야? 최광수로 돼 있죠. 건축물 관리장은 누가 돼 있죠? 박종석이가 돼 있죠. 이게 다시 말하면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죄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무도 이런 물건을 찾아볼 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단독으로 들어갔을 때고 처음에 우리 수강생이
아무도 낙찰을 못 받고 아무도 입찰 안 하고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불안해 했었는데 불안해 하다가 한 4, 5개월 지나고서 돈을 벌고 나니까 단독을 하면 그다음부터 더 좋아해. 처음에는 상당히 불안했었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걸 이제 낙찰을 받았거든요. 일주일 지나니까 낙찰 허가가 났어요. 이것이 누가 나면 우리 수강생 중에서 여자분 두 분이서 내가 이거 추천해 주니까 혼자서 추천해 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서 들어가기 뭐하니까 둘이서 같이 들어간다? 우리 같이 합쳐서 들어가자 해서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낙찰 허가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낙찰 허가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낙찰 허가가 났으면은 이제 어떤다? 나하고 같이 가보자. 여기 현장을 갔습니다. 제 차를 타고 현장을 가서 차에 놓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바깥에 이렇게 저기 뭐야 나무를 대서 겨울에 춥지 말라고 이렇게 비닐로 바깥에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그래서 비닐 문 열고 들어가서 계십니까 했더니 여자분이 한 분 나오는데 여자분이 키가 아주 작아요. 키가 작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작다는 얘기 아니라 장애인 정도라고 인정할 정도로 키가 작더라고요. 그러신 여자분이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지금 땅만 낙찰을 받았죠. 건물 매각제이죠. 자, 그렇지만 내가 땅을 낙찰받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땅과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을 좀 만나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래요? 참 이상하네. 건물은 우리 건데 어떻게 건물까지 낙찰을 받았지? 희한하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분들이 여기에 경매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고 건물은 자기네 거니까 아니고 땅만 경매로 나와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분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 한마디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상대편이 이 부동산과 경매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상대편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땅만 받았다 건물을 같이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장님하고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했더니 지금 나가고 안 계시는데요. 그러세요? 그러면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까 신창식이 엄마는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여자는 이렇게 제가 알고 있지만은 가르쳐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제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저한테 좀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적어놓은 거 종이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오는 거죠. 웬만만 하면은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제일 어려운 게 그렇게 갔는데도 전화도 하지 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가 제일 어려워요. 그랬을 때 내가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는 걸 보고 야 이거 풀기가 조금 좀 쉽게 풀리질 않겠다. 이렇게 됐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저녁에 강의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강의실 갈 때 핸드폰 놓고 들어갔는데 와서 봤더니 누군지 모르지만은 전화가 뭐 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왔던 게 있던데 웬만하면 우리 수강생 같으면 내가 이름을 다 적어 놓잖아요.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봐도 그게 꼭 그분 같아. 그래서 내가 강의하도 쉬는 시간에 전화를 했죠. 아, 여보세요? 그랬더니 전화하실 때, 아, 예. 저희 집에 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갖고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전화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번 금요일 날 제가 한번 찾아뵙고 서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녁 한 6시 이후에 오시면은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그날은 6시 이후면은 집에 있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날 이제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 2명하고 전화가 왔으니까 가보자. 그래서 전화가 안 오면, 근데 전화가 왔다는 얘기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갔습니다. 갔더니 그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기다리고 있더만. 이제 제가 이렇게 안고 우리 수강생 같이 낙찰받은 여자분 2명 안고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죠. 제가 직장에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시골에 농가주택을 하나 좀 지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쌈지막한 거 어떡한다 이거를 하나 샀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제가 여기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있는 대로 공간을 팡치가 아주 점잖게 얘기했지만은 죄송하지만 건물 철거하고 나가주십시오. 완전히 그렇지. 제대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듣더니 저희가 음 뭐라 그러죠? 왜 동네에서 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걸 뭐라 그러죠? 생활보 아, 우리 집이 생활보존을 생활보 보호 대상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집이 작년에 700만 원 들여서 생활보호대자로 해서 부여해서 집을 다 수리해 준 집입니다. 봤더니 옛날 집은 몸체는 그대로 있는데 창은 전부 다 하이샤시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주방도 싱크대가 이렇게 있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먼저 번에 오셔서 경매로 받았다 그러길래 저희들을 뒤를 봐주는 공무원한테 가서 이것이 경매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사실은 물어봤더니 담당 공무원이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기다리라 그래서 사실은 그 담당 공무원에서 어저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고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그 공무원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안 했던 것이 자기가 잘 모르겠으니까 공무원한테 물어봤고 공무원이 자기가 조사를 해보고 답변해 주겠다는데 공무원이 다 조사해 보니까 법정 상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한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철거의 책임도 자기한테 있다는 것까지 다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데 도저히 나갈 수 있는 그 돈이 없으니까
지금 언제 어디로 나가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이제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집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서는 뭔가 조금 돈을 줘도 되는 겁니다. 줘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 건물의 주인이 있죠. 그러니까 건물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도 돈이 없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돈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돈을 한 100만 원을 이렇게 그때 이제 여자 둘한테 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어떻다 드리도록 하자. 그래갖고 200만 원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200만 원을 합쳐서 이사 가실 때를 알아봐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올 때쯤에는 언제 어디로 가신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 200만 원을 어떤다? 합쳐서 이사 가실 거를 생각하시고 200만 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고 얼마나 공손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공무원이 법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다가 사정을 해서라도 돈을 좀 받아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다시 갔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또 갔죠. 우리 수학여행 같이 갔죠. 다시 가서 자 이제 어디 이사를 가실 때를 준비해 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200만 원 주신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했더니 아무 데다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직까지 갈 데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려면은 우리 이제 여자 수강자한테 너 50만 원 더 내고 너 50만 원 더 내서 300만 원을 해드리고 이번에 300만 원이 어떤다?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제 그러니까 300만 원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300만 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남자는 300만 원을 하려고 뭐 그 정도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있다가 그 남자 팔을 탁 치더만 300만 원 해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기는 한데 우리가 알아봤더니 1000만 원 아니면 이사를 못 가겠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요? 제가 이걸 낙찰을 받기를 지금 여기 보면은 2,700만 원에 받았습니다. 아니 2,700이 아니고 2억 7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 해드려도 되겠죠. 아니 2,700만 원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를 2,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요? 아니 여기에 아무리 그렇다고
평수가 있는데, 평수가 500평 하네요. 500평인데 2,700만 원이라뇨. 그렇게 싸요? 깜짝 놀라더라고. 그때,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다니까 100만 원씩 100만 원씩 400. 계속 올라가. 지금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 정도는 400.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400을 한다고 그러면 오늘 계약금을 드리고 10% 50만 원인가 내가 드리고 나머지는 400이 아니고 350이었나 보다. 350을 내 기억하네. 350을 계약금을 그러니까 50만 원인가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이사 가는 날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금액에 좋습니다고 해놨다가 400만 원인가 좋다고 했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시 먼저 오늘 계약금을 300만 원을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400만 원인가 했는데 계약금을 내가 50만 원을 준다 그랬는데 계약금을 300만 원을 달라고 그러고 이사 가는 거 보고서 100만 원 달라 이거는 얘기야. 내가 그때 생각을 해봤어. 이 사람이 300만 원 받고 나갈 건가 안 나갈 건가 했는데 300만 원만 더 달라고 그러고 이사 가는 날 100만 원 달라는 얘기는 이 사람 나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수강생 여자들한테다가 300만 원 있냐 했더니 얘 갖고 왔어요. 오케이. 그럼 계약서 쓰자. 그대로 어땠나? 계약서를 썼습니다. 보면은. 매매 계약서 썼죠, 이게? 다 지웠는데, 이렇게 계약서 쓰고, 뭐는 얼마 지우고, 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는 다 이제 적어놓고, 여기 뭐 특약사항도 있죠, 보면은. 약 2개월 이내에 이사하기로 한다. 이사 후 잔급질을 한다. 매수인 지분을 못 한다. 있다. 2분의 1씩가 돼. 둘이서 같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특약성을 써놓고, 이제 2개월 이내라고 얘기했잖아요. 2개월 이내. 이사하기로 한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사 내일 하니까 잔금 주십시오 하고. 일주일 만에. 깜짝 놀라갖고 우리 야 이사한다니까 가보자 했더니 갔더니 이미 저녁 때 갔더니 이사를 다 가고 그 남자는 혼자 앉아서 빈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다? 이사가 다 가지고 100만 원 주고 이제 영수증 받고 내가 물어봤지. 어디로 이사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얘기하더만 자기에 있는 그 담당자가 자기네는 부여에는 임대주택이 없고 논산에 임대주택이 있어서 임대주택 8평짜리를 알아봐 줬는데 그 임대주택 보증금이 300만 원이고 월 10만 원인가 얼마를 내는 거를 어떤다? 알아봐 줬대.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인가 얼마 준다고 했을 때 그 남자는 거기 이사갈 돈이 보증금이 되니까 얼른 오케이 하려고 했었는데 여자가 탁 치는 바람에 100만 원 더 얹혀가지고 가서 이사를 가는 비용까지 100만 원이 더 남아서 어떻게 이렇게 한 거야. 서류 다 받아.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잔금 치기도 전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보면은 잔금을 내라고 이제 매달 며칠까지 잔금 내라고 나올 때야. 그러니까 보면은 낙찰 받고서부터 처리하기 시작해서 한 달 안에 지금 이걸 다 끝내는 겁니다, 지금. 자, 끝냈으니까 이제 보면은 건물을 우리가 사는 걸로 계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땅을 우리 걸로 다 만들어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판다고 그랬더니 공인중개사가 그때 얼마인가? 6천만 원 건물하고 땅 다 가져오면 어떡한다? 6천만 원을 바로 팔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그럼 6천원 무조건 어떻게 한다? 입금시키는 걸로 해서 건물하고 땅을 어떻게 한다? 다 우리가 사게끔 된 거죠. 사가지고 이 건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4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사갖고 이제 건물, 땅은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지만은 건물을 우리가 일반 매매로 샀으니까 건물 상가에서 등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등기소에 갔어요. 등기소 갔더니 등기소에서 이 계약서 갖고 등기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못 해줍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옛날 집은 주인이 죽고 없어진 경우가 많은데 가짜로 계약서를 갖고 와서 자기가 산 것처럼 만들 수가 있다. 그 때문에 이 계약서만 가지고는 밀 수가 없으니까 박종석이라는 사람, 파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다? 직접 데리고 와서 확인을 해야지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 이거야.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그 사람한테 또 전화해서 바쁘지만은 일당을 3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와서 좀 등기소에서 와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30만 원 준다고 하다 보니까 얼른 오고 그러지 않아도 먼저 빨리 400만 원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한다? 등기소에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등기소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고 내가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확인 조사했죠? 부여군 전면 소호로 등기 부지 박종석이 신청 접수 2004년 뭐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첨부 서면 주민번호 뭐 다 해놓고 특기사항이죠. 여기 보면 152cm 50kg 흰머리 많고 짧은 머리면 눈이 큰 약간 작은 체형이 있고 우무인 이걸 다 찍고 나서 확인이 되고 나고 그 사람이 박종석이라는 사람이 건축물 관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민등록 놓고 건축물 관장하고 다 확인해보고 그 사람이 확인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를 받고 등기 이전 해주더라고요. 전화를 이제 왔어.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6천에 팔겠습니까? 오케이 팔겠습니다. 교수님 건물 산 것도 맞죠? 예 샀네. 근데 건물이 아직 등기가 안 됐습니까? 이거 하려고 등기가 안 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사갖고 이게 처리했으니까 그러면 건물 등기한 걸로 인정하고 건물 집어넣고 교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지금 계약합니다. 오케이. 그럼 계좌번호 주십시오. 우리 수강생 보고 어떻게 한다? 계좌번호 보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그게 잔금 치워서 등기하고 나서 한 3, 4일 지났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해놓고 잔금 칠 때쯤 우리가 받을 때쯤에서는 이 건물 등기 부등본이 다 하고 나니까 받아보니까 잔금 내놓고 한 열흘 안에 2,700 주고 사갖고 6천만 원 팔고 그냥 빠져나온 게 이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건물을 팔고 산다고 할 때 등기소에서 무조건 등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확인하는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인가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에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 전체 매각이 나온 겁니다. 3,400짜리가 2,100까지 떨어져서 2,200에 나온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진주에 10월달 되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토지개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달짜리 특강을 하러 갔어요. 토지개발하면서 제가 특수경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낙찰 수강생 받았던 거를 이렇게 내가 설명했더니 그 이제 공인중개사만 있는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만
교수님, 다른 사람들 낙찰받아서 돈 버는 얘기 뭐하라고 우리 강의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오실 때는 우리가 낙찰받아서 돈 벌 수 있는 거 가지고 오셔서 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 버는 얘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올 때는 하나 갖고 오겠습니까? 해갖고 제가 4개인가를 골라가지고 5개를 골라가지고 갔더니 제일 나쁜 거 2개를 고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 안 고르고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이거하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실전 사례가 또 하나가 있는데 2개입니다. 이거 뭐 들었나? 낙찰 받은 겁니다. 이거는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입니다. 자, 이거 지금도 제가 가끔 가다가 토지 지분 건물 전체 매각 제가 추천하죠. 그러면 도대체 토지는 전체 건물 지분 매각은 하겠는데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 전체를 만들어서 다른 지분권자가 뭐 지려내느라 뭐 하라고 우리 건물 주인이 됐으니까 소송할 수 있잖아요. 거꾸로. 그때도 상당히 겁내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경매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토지 지분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낙찰받으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 들어오고 법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기 때문에 토지 지분 건물 전체 이거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 지분이고 건물 전체 매각이에요. 이거 그 당시에 어떤다? 제일 나쁘다고 하는 거 토지 지분이고 건물 전체 매각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근데 이걸 낙찰받았다. 낙찰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럼 같이 가십다. 그건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날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진주에서 하룻밤 자고 여기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게 내용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땅은 상속을 받은 겁니다.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고 일부는 상속의 상속자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형이 여기다가 집을 이렇게 수리를 해서 큰 형이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형이 자기가 결혼해서 부인하고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왜 경매를 하냐면 그 형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땅은 와이프와 와이프의 아들이 상속을 받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갖고 있던 거를 와이프하고 와이프 아들이 상속을 받았죠. 건물은 전체죠. 그러니까 토지는 지분, 건물 전체가 경매가 나온 겁니다. 제일 먼저 여기를 어떻게 한다? 입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앞에 여기 문을 두드렸더니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나오더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하고 건물을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여기 어른 계시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엄마가 된다는 사람이 나왔더라고. 엄마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땅하고 건물 경매 받은 사람이죠? 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은 다 받으셨지만은 땅은 지분으로 받으셨죠?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마당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 이사를 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당에 컨테이너를 놓다고 해도 당신네들이 땅 지분을 다 받은 게 아니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컨테이너를 놓고 마당에다 놓고 쓰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땅을 전체로 산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지만은 집은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집은 조만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제 상속자들이 이렇게 많죠.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상속자가 15, 10, 10, 10 이렇게 있죠. 근데 6, 6, 4가 있죠. 4, 6, 6, 4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속의 상속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분권자, 여기 지방이다 보니까 공인정서사 얘기를 하다가 여기 우리가 한 다리만 건너면은 여기 지분권자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분권자를 어떻게 한다? 저촉을 해서 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사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느 지분권자를부터 먼저 공략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공인정서는 물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 지분권 중에서 어떤 공유자부터 먼저 하는 게 제일 맞습니까? 6하고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은 여기 15가 제일 많죠. 네. 그러니까 15를 먼저 손을 대려고 자기가 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 안다고. 만나려고 그런다고 그러길래 내가 얘기했죠. 15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제일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 뭐야?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뭐야? 85년생, 아니, 이름에 보면 85년생,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팔기가 쉬운 사람.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던지기가 제일 쉬운 거야. 그래서 이걸 조사를 했더니, 진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연락을 해갖고 만나자고 그러고 약속까지 다 해놨고 나를 보고 가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갖고 우리가 땅 산 사격보다도 더 싸게 사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팔려면 팔아라 우리가 얘기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여자가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를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에휴, 그 돈 받아봐야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で그냥 갖고 있지 뭘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안 팔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가기를 원하게 얘기했더니, 자, 그럼 그렇다. 그리고 내가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건물을 낙찰받았으니까 땅은 지분으로 낙찰받았어도 건물을 낙찰받았으니까 뭘 할 수가 있죠? 인도명령 할 수가 있죠. 인도명령 치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제 인도명령 치고서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 인도명령이 나간 거예요. 그렇고 나면은 상대편이 어떻게 나온 걸 보고 우리가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주일 있다 갔다 이제 어떻게 나와서 이랬더니 교수님 팔았어요 벌써. 그랬더니 응? 벌써 팔았다고? 일주일 만에? 예, 팔았어요. 어떻게 했더니 교수님 말씀대로요. 인도명령 쳤더니요.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에 살던 형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형부라는 사람이 전화 왔어요. 뭐 낙찰 받았는데 막 우리끼리 화끈하게 얘기합시다.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얘기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그 살려면이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김정숙이하고 하고가 상속을 받은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형이 죽었어도 형수 보고 나가라 그러진 않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받은 지분만 해결하면은 그 여자는 그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러게 얘기합시다. 얼마 주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형무되는 사람인데, 처제가 그렇게 갑자기 혼자가 되고 뭐 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얼마만 됩니까? 얘기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럼 얼마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조금 깎으면 안 됩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땅 계약서 쓰면 깎아주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그럽시다. 얼마, 내일 계약합시다. 스님, 그나마 된다?
계약서 쓰고 어떡한다? 돈까지 다 받고 어떡한다? 끝이 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어떡한다? 인도 명령을 딱 쳐놓고 나니까 인도 명령 받자마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고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나가라 그러니까 할 말 없다 보니까 자기가 마당에 어떤다 컨테이너도 놓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말은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 이제 언니한테다가 이렇게 돼서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와서 나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나갈지 모르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들은 이제 형부가 내가 도와주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지 돈을 주는 건 아니야. 다시 말하면 그 지분만큼을 형부가 사는 거야. 사놓고 어떻게 한다? 얘들 살 때까지는 살아라 하는 거니까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니라는 게 이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기 엄마가 살고 있어도 자식들이 그 살 주면은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어떻게 한다? 살게끔 해준다는 그 목적 하나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것도 보면 그 처제가 처제 이름으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언니 이름으로 사고 처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지. 돈 자체가 날아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시 말하면 제 얘기는 이거예요. 보면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갔다 왔잖아요. 난 2년 만에 비행기 탔어. 제주도 가느라고.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죽잖아. 그러니까 야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죽어. 타지 마. 그러면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얘기는 팩트죠. 사실 아니야. 근데도 비행기를 타요. 왜?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특수경매에서는 확률이 너무 적은 걸 가지고 걱정을 하면 특수경매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퍼펙트한 거를 요구해서 하는 사람은 특수경매를 못하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했을 때 최악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최악의 경우에 뭐 한다? 땅만 어떻게 한다? 다 팔아서 나누자. 합의 안 될 때. 다 팔아서 나누자. 하고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거는 뭐야? 최악의 방법이지만은 너무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따지게끔 되면 입찰을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걸 무시하고 입찰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까지 어떤 것을 낙찰을 받았을 때 제가 보기에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누구야? 돈이 없어서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은 죽기 살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가고 권리 분석을 한다고 갔을 때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이런 거 갖고 싸움을 하려고 안 해요. 좀 해도 되는데 아까처럼 우리 남항진동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법정 상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죽기 살기 그 사람은 버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걸 가지고 너무 권리 분석으로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투자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게 사실 강의하려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만들어 놨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제가 보면 USB에 그 복사가 안 됐는데, 다음 주에 올 때는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올 거거든요. 조금 더 이 책에 없는 걸 자세히 제가 넣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오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그 재미난 사건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시고, 자, 오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